김세정, 작가 지망생, 김도훈 장신구 하시나요? SBS 금토 드라마 오늘의 웹툰에서 온맘, 김세정은 네온 웹툰 캠프에서 신세, 김도훈, 위 가능성을 깨닫고 그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활동해. 기존의 온맘은 신인 작가를 찾기 위한 경쟁으로 신세계의 가능성을 모색했지만 신세계는 그림자 때문에 벽에 부딪혀 조롱까지 당하며 큰 전쟁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12일 공개된 스틸컷에서는 온맘이 신세계 앞에서 편집장 시지영, 최다니엘 분과 만나는 장면이 공개됐다. 특유의 훈훈한 미소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진심 어린 표정이 새로운 세계의 성장으로 이어질지 이 천재적 재능의 보석은 설렌다. 특히 라이벌 영툰의 부편집장 장혜미, 남보라도 새로운 세계에 눈을 돌리며 앞으로의 전개에 궁금증을 자아낸다. 또한 오늘 밤 10시 SBS에서 오늘의 웹툰이 방송된다. 차은우는 9월 3일 서울 팬미팅을 개최했다.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가 서울에서 아시아 팬미팅 투어의 마지막 장면을 개최한다. 차은우의 단독 팬미팅 투어 2022 저스트 원십 미닛 스탈리 카라반 은 9월 3일 오후 2시와 7시 서울 더 K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다. 차은우의 데뷔 후 첫 국내 오프라인 팬미팅은 팬들의 큰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차은우는 다채로운 코너와 풍성한 무대 구성으로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하며 유쾌한 시간을 선사한다. 단 10분, 차은우의 브랜드 팬미팅으로 10분 만에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것처럼 차은우의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는 의미를 담았다. 2019년 아시아 5개 지역에서 개최된 그는 지난 6월 온라인 팬미팅을 통해 전 세계 150개국 팬들을 만났다. 지난달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태국과 필리핀을 거쳐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팬미팅 투어 스탈리 카라반이라는 부제가 붙였다. 국내 팬미팅의 구성은 음원에서만 볼 수 있는 솔로곡과 OST곡 무대의 영화와 킬링 파트를 모아 흥겨운 팬미팅을 연출할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크다. 미녀 천재 차은우는 올 상반기 앨범, 드라마, 광고 등 다방면에서 활약했다. 아스트로, 이정규 3집, 드라이브 투 스타리 로드, 드라이브 투 스탈리 로드, 타이틀곡 캔디 슈가 팝, 솔로 OST, 포커스 온 밋도 국내외 음원 차트 1위에 올랐다. 배우로서 그는 도도한 엑소시스트 존을 연기한 차기작 아일랜드 촬영을 마치고 광고계의 히트를 이어갔다. 차은우의 서울 팬미팅, 16일 팬클럽 선예매, 19일 일반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시작된다. 강태호와 박은빈이 결별 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4일 방송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30.54%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 업적은 13회보다 3.09% 높으며 10회와 동등합니다. 특히 시청자들에게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에피소드에서 이 캐릭터는 작품의 매력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정명석, 강기영, 이위함 3기임을 알게 된 후 우영우, 박은빈, 이준호, 강태호, 최수연, 하윤경, 권민우, 주종혁, 김민식, 임성재, 그래미, 주현영는 식품 변호사 정이 원했던 행복한 국수의 주인을 찾기 위해 결심한다. 제주도에 왔을 때 먹었어요. 잉유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금 먹지 않으면 평생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행복면집은 손님이 적어 문을 닫게 된 반면 경쟁업체인 마치 라면집은 점점 번창해지며 연예인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장. 그러나 행복에 관해서는 사람들은 여기에 면이 소스에 찍어 먹는다고 말합니다. 행복한 국수집 주인을 찾기 어렵지만 영우는 김영복을 상대로 3,000원, 약 54,000동을 돌려달라는 불법 이익반환 소송에 대응해 공유재산 개념을 찾았다. 한백산, 제주, 황지 주변 행인에게서 수집한 문화재 입장료. 변호사 우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토지이자 명승지였던 한백산 황사 일부를 통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통과하는 공공재산인 이 도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영우는 원고가 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것은 피고가 소유한 문화재를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승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정과 한 바다는 사원을 방문하여 후황지샤가 정부 및 관련 기관과 자영업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행히 이곳에서 행복한 국수집 주인을 만났다. 여기에 고래 부부의 러브스토리도 가세했다. 정 변호사의 전 부인 지수, 이윤지와 대화를 나눈 영우는 준호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자신인지 준호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그녀가 그와 함께 그만하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그녀는 준호와 사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준호는 그 말을 듣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이유를 물었다. 하지만 이때 영우는 다시 그 얘기를 하고 자리를 떴다. 어디 가세요? 장난해요? 그렇게 사귀고 헤어지지 말라는 건가요? 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건가요? 결국 날 어떻게 생각해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우 변호사는 사과를 하고 자리를 떴다. 이후 준호와 영우는 항상 차를 피하며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사실이 서로에게 부끄러운 일인 것 같다. 한편 스프링 선샤인과 트릭 커플은 새로운 인연을 시작했다. 특히 민우는 수연을 좋아하냐고 물었을 때 거절하지 않고 조용히 트림을 했다. 영우가 준호와 결별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쌍방이 옳고 쌍방이 옳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13회에서 언급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위 대목에서 입장료를 받는 사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4회는 사찰에서 모은 3,000원짜리 케이스에서 캐릭터들의 고민과 고민이 제대로 해결되는 에피소드다. 물론 다른 에피소드와 마찬가지로 14화도 계속 생각하게 만든다. 먼저 정민씨 변호사의 신상이 공개돼 위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이혼 8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을 택했는데 일보다 외출이 더 좋아 예전 행복국수집이 문을 닫았다. 사장님을 위해 행복한 국수 한 그릇을 대접하기 위해 한바티엔에 있는 용유와 그의 변호사 친구들은 행복한 국수 가게의 주인이자 요리사를 찾았지만 불행히도 찾지 못했습니다. 입장료 3,000원에 대한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영우는 황사에서 경쟁할 실명을 찾지 못해 큰 불이익을 당한다. 수도원의 원장은 또한 수도원이 수도원을 통과하는 지방도로 건설을 지원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풍경, 동물 및 식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원은 사원을 방문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원에 가는 사람들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 여기에서 모든 교통비를 청구합니다. 나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와, 저번에부터 사찰 쪽으로 기울고 있었는데 이번 화도. 그러나 우잉유는 좋은 변호사이고 노인은 운이 좋게도 바다를 찾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건 종결의 열쇠를 찾았다. 도로는 공공재이며 새로운 통행료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직업입니다. 국도 3008호는 황사 일부를 통과하지만 일부일 뿐이라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다. 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장으로 한다의 증조할아버지가 이겼고 황디사 요금소가 철거되었습니다. 사건의 끝은 준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생각한 영우가 준호에게 작별을 고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정 변호사의 전 시누이처럼 그녀는 헤어지기 전까지 남편과 늘 단둘이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 행복했지만 그녀 주변에서 그는 거의 죽을 뻔했고 두 목소리에는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나지만 그와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를 만나니 더욱 설렌다. 봄맞이 소녀 수연과 권민우의 사랑 비결은 제주도에 오랜만에 가다 보니 갑자기 강해지고 로맨틱해지는 데 있다. 한바다의 사무실은 정말 불안정하고 누구에게나 문제가 생기면 더욱 불안정하다. 후앙 지샤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게임에서 지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감독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 문제는 원래 성전과 백성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의 성전의 문제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기 전 정명석 변호사는 황 지사가 앞서 언급한 기념물의 복원 및 보호를 위한 예산을 가능한 한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마련하도록 도왔습니다. 나는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정 변호사는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이며 똑똑하며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찰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준 덕분에 한팔타의 변호인은 채식국수를 먹고 사찰 파스타를 즐길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황지사 주방에서 일하는 남자가 행복한 국수집 셰프였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진다. 소셜 네트워크와 TV에 대한 음식 블로거의 의견 덕분에 그룹은 상점 소유자가 다른 레스토랑이 복제하고 고객을 유치하는 브랜드를 되찾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정 변호사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기름국수 한 그릇을 다시는 먹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침내 맛있게 먹어서 기쁩니다. 또 한 번이 에피소드가 지나고 진실을 깨달았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반드시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한바다는 고객을 보호하고 최상의 결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바다는 여전히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 이외의 모든 직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스타일입니다. 이제 준호와 영우가 전직 변호사 정명석의 길을 갈지 지켜보자. 이들의 러브스토리는 지속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도전이 필요한데 준호의 활약이 기대된다. 3,000원짜리 소송이 끝나고 난리가 나고 또 한파가 몰아친다. 태수미의 적인 한바다 감독이 영우의 딸 태수미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 나섰다.